자, 한 주간의 기억의 뉴스 중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서 깊숙이 파고들어서 집중 보도하는 이슈앤 포커스. 국민일보의 최기영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국민일보 최기영입니다. 네네.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연중 가장 푸릇푸릇한 달 하면 5월을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 5월의 푸릇함을 잔뜩 머금은 청년들이 머물다 간 축제 현장을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준비했고요. 네네. 5월의 희망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깃들기를 바라는 소망, 크리스천들이 참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어떤 정책에 그 소망을 담아낼 수 있을지 두 번째 소식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주시죠. 최근에 레디온을 통해서도 전했던 불교 박람회 소식 기억하실 겁니다. 네네. 당시 압니다. 네. 수많은 MZ 세대들이 이 관람객으로 현장에 모여서 문화를 이제 향유하고 돌아갔는데 네. 이 시대의 청년들이 기독교 문화 콘텐츠를 접하고 또 즐기면서 복음을 경험할 수 있을 방법은 없을까 얘기 나눴었잖아요. 네네. 그 소망이 구현된 현장을 최근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첫 소식 레디컬 페스티벌 현장부터 시작해보죠. 그렇군요. 네. 불교 박람회 소식을 들으면서 크리스천 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 현장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축제가 이제 펼쳐졌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 레디컬이라는 이름의 페스티벌입니다. 네. 크리스천 플랫폼 로아 스토어하고요. 예배 사역팀인 이제 카우치 워십 국제 구호단체 우리 레디온에도 출연했었죠.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가 공동 기획한 국내 최대의 문화 페스티벌입니다. 네네. 이 행사가 진행된 서울 서초구 사랑의 교회에 입구를 지나서 서울 그 서초역 4번 출구 입구까지 기다란 줄이 그날 아침에 연출이 됐어요. 네네. 그만큼 많은 청년들이 입장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1층 로비 공간에 60여 개의 크리스천 팝업 브랜드 스토어들이 MZ세대의 감성을 사로잡을 굿즈들을 선보였습니다. 네. 또 외부 광장에는 20여 개에 달하는 NGO 부스가 마련됐는데 이제 아프리카 아이들 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제 물 깃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이 네. 모습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물동이를 깃고 아이들이 어떻게 물을 떠오는지 체험해 볼 수 있는 부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설명만 들어도 한번 가서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가자들의 반응이 가장 좋았던 곳은 어디입니까? 네, 관심을 가장 많이 끌었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네. 이름하여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을 컨셉트로 한 방탈출형 체험 전시였는데요. 네. 지난해 없었던 이제 새로운 시도였고요. 그 행사 전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이 방탈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그 프로그램에는 4만여 명이 이미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참가자들이 무지개 빛깔로 된 8개의 열쇠를 가지고 건물 3층부터 14층까지 방이 각각 있어요. 네네. 그 방을 통과를 하면서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주제로 한 깨달음을 얻는 과정입니다. 하이라이트가 마지막 14층인데요. 네네. 그 자리에서는 빨간 식탁에 둘러앉아서 성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마주한 채 결단에 사인을 하게 되는데 참가자들의 반응이 되게 뜨겁더라고요. 어떤 반응인지 들어봤더니 네네. 성경을 일단 돌아볼 수 있도록 하면서도 상징적이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이걸 풀어내서 너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정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아주 정말 많이 듭니다. 청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결단을 내리고 신앙적 다짐이 됐을 것 같은데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청년들이 5월의 봄보다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을 듣겠습니다. 오는 6월 3일 이 대통령 선거 나서는 각 당 후보들에게 한국교회 전반의 관심사를 반영한 10대 정책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네. 어떤 정책들이 후보들에게 전달될지 오늘의 두 번째 소식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후보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정책이 이제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특히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적인 관점이 담긴 정책에 관심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을지. 네, 2012년부터 이제 총선이나 대선 주요 이제 선거 때마다 정치권에 기독교 관련 정책을 제안을 왔던 한국 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가 있는데요. 네. 이 협의회가 지난달 30일까지 다양한 정책들을 공모를 받았습니다. 10대 정책 살펴보니까 저출생, 또 돌봄 공백, 중독과 관련된 대사회 문제, 그리고 종교 자유와 기독교 문화유산 이 부분들이 담길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이요, 이 생명 존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달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네네. 저희 레디온을 통해서도 이 자살 예방 그리고 생명 존중 문화와 관련된 이야기 참 여러 번 다뤘었는데 그렇죠. 생명의 존엄성을 제고하고 또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서 국가기념일로 기리자라는 취지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제안들이 반영이 돼서 생명 존중 문화가 확산이 됐으면 좋겠네요. 또 선거 때마다 주목을 받았던 이슈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었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이와 관련된 정책도 있었는지요? 네, 종교와 표현의 자유의 침해를 우려하는 한국교회의 목소리,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로 그동안 나타났었죠. 네. 이 부분도 빠질 수 없습니다. 특히 이제 종교법인의 특성에 맞고 종립학교의 종교교육 자율성을 보장할 관련 법안들,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기후변화 정책 참 다양합니다. 네네. 이런 정책들이 교회의 관심사로서 정책 후보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네네. 이 기공협이 이런 정책적 제안들을 각 당 후보들에게 전달을 하고 네네. 각 당으로부터 답변서를 제출받게 되면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모아서 발표회도 열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이런 기독교 정책들이 제대로 반영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최기현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